네, 머니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분이시죠. 다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 시장 분위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보합권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안에서 3,000피 강하게 뛰어넘을 동력은 일단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순환매는 돌잖아요. 네. 지금 내 시장에서 가장 크게 흔들고 지수를 변동 요인을 주는 게 중동의 확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벙커버스터 이쪽으로 해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상 승인을 했기 때문에 중동의 이 전쟁이 얼만큼 단기적으로 마감할 거냐, 장기적으로 마감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끝내겠다라고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의 그 급격한 상승, 이 부분이 결국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면서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중동의 확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지수의 낙폭을 크게 가져왔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중동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중동의 전쟁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장이 커질지 안 커질지는 우리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유가를 지켜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오늘 시장을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는 한번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시면 네. 최근 들어서 16%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틀 동안 16%고 대략 4일 동안 하면 거의 19% 이상 장중 고점을 기록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포격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71.33센트까지 빠졌다가 결국 긴 꼬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도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상승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 확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차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이미 한번 고가를 75달러 50센트에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거는 여기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결국에 이제 중동의 전쟁은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텍사스 중진류가 어제 고가권 74달러 27센트를 돌파하면 또다시 시장은 유가, 석유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라든가 그다음에 해운 물동, 이런 네. 방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의 변동 요인은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이 크지가 않아요. 견조해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매도하고 금융투자도 매도하고 기관도 다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매수를 해서 지수 낙폭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네. 선물까지도 매도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국면은 결국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은 있지만 3,000포인트 돌파로 한 지금은 산통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결국에 이 그 순간순간의 죽을 고비 같은 통증을 견뎌냈을 때 결국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나 이런 모든 지표들을 다 감안해 보면 결국에 상승 쪽에 대한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고 했던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낫다. 대신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면 거기서 일부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각은 동일하십니다. 연초부터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수익 추구, 6월의 중반부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딱 들어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큰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WTI의 그 추이, 흐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녀쌤의 종목들 하나씩 AS 가볼 텐데요. 와, 수익 나는 종목들이 이제 막 더 불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안 볼 수가 없어서요. 카카오 1월부터 말씀 주셨죠. 그 누구도 보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 카카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카카오는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61,800원이 오늘 장중에 돌파가 됐습니다. 수익으로는 60% 돌파가 된 자리인데 8만 원도 말씀 주셨죠. 네. 여전히 지금 카카오 역시도 상단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지금 국내 인공지능을 총괄하실 위원장이 네이버 랩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랩 관련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18% 급등 나왔거든요. 예. 특히 JP 모건에서 비중 확대 얘기하면서 어제 2,600억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섹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도 그동안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제일 큰 부분은 우리가 카카오를 얘기했을 때 네이버보다 먼저 카카오를 얘기했을 때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실적 개선이 더 눈에 도드라지기 때문에 카카오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상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작년에 4,600억이었다. 올해는 5,200억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다가 지금은 5,40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도 6,880억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아울러서 이것은 지금은 카카오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걸 받는 게 연기금과 투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금융투자까지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6만 원에서 6만 1,000원 목표가를 보고 거래되는 추이라든가 수급을 봤을 때 8만 원까지 목표가 인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국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만 원까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고 설사 여기서 주가가 5만 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없는 분들은 신규 진입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1차적으로는 6만 원, 6만 1,000원 목표가 돌아왔지만 목표가는 8만 원 여기 상향하는 것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볼게 5만 8천 원 부근을 이탈하면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주가가 되밀렸을 때 5만 3천 원 미만으로 왔을 때는 매도했던 거를 다시 채운다. 아니면 내가 올해 승부주를 본다면 다른 것들 현금 이익 실현하는 것들에서 물량은 그대로 지키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물량을 늘려나가는 정책 전략이 네. 지금 굉장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 역시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떼고 있는 듯한데요. 우리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1월부터 봤거든요. 6만 원 돌파가 된 자리에서 전략 다시 세워볼게요. 8만 원으로 목표가 올려보겠고요. 5만 3천 원 부근으로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또 한 번의 매수 기회 그리고 위에서 팔았어도 아래에서 다시 사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AI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AI 관련주 솔트룩스 우리가 들고 있죠. 솔트룩스는 수익이 80% 돌파가 됐어요. 82%.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오는 자리인 듯한데요. 뭐 카카오, 네이버,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다 같이 가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솔트룩스는 58,000원 넘어서도 볼까요?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 우리는 신고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신고가는 경신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이 일부 종목들 이슈가 있는 것들이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거든요. 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지금까지 적자였지만 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매출, B2G 향의 매출이 증가되는 거 역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연구 R&D 비용 때문에 영업 손실은 증가된 국면이지만 2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에 속하냐면 오늘 네이버 쪽에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이버 쪽들의 관심 맞았거든요. 네.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모두의 AI, 원래 이게 소버린 AI라서 AI 주권인데 이게 모두 AI로 바뀌었어요. 모두의 AI에 대해서 정부에서 1조 6천억의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랩스 출신인 인공지능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속기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해서는 투자는 더 정부의 투자는 강화될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은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1차적으로 지금 보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45,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65,000원 고지까지 솔트룩스 또한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서 이제 보면 인공지능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들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쪽으로만 냈지만 플랫폼 관련 섹터들도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가 유입돼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실적 호전이 나온 시점이라면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보면 지금까지 인공지능 섹터들은 여전히 매집 주체들은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특히 올 6월 달부터 보더라도 인공지능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 창구들을 보면 매집 주체들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섹터는 2025년을 우리가 승부처로 잡을 수 있는 섹터의 종목으로 볼 수 있고 또 솔트룩스는 관련 섹터에서 또 대장주 역할이기 때문에 네. 가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는 인공지능 섹터들은 꼭 편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에 AI 하나쯤은 있어야 될 듯합니다. 우리 다냐쌤의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날 볼게요. 다날은 100%또 수익 넘겼어요. 108%고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썼거든요. 장 초반에 10% 이상의 급등이 네. 연출됐는데요. 다날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봐야 될까요, 쌤? 그렇죠. 일단 우리가 보면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더 눌려야 되지만 자, 오늘도 이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이유는 네. 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저희는 지니어스법 통과될 거로 보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 편입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서클이 38%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하는 거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은행에 제안한 부분들이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 비롯해서 핀테크,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움직였던 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 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한 단계 쉬는 자리가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쪽 이것도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날은 이제 5,500원을 깨는지 지켜주는지 보자. 그러면 5,500원을 지켜주면 다날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8,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높게 볼 수 있고 반대로 5,500원을 이탈한다면 4,5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편입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5,500원이 지지가 됐을 때는 8,000원, 네. 8,000원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다날로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홀딩해 보시면서 5,50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 시스템 볼게요. 역시 효자 종목 나왔죠. 우리 128%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가 전략이었는데요. 역시나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여전히 똑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체크할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신규로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6만 1,000원에 대해서는 단기 바닥권을 확인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점에서 만약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고점을 뚫는 모습 나오면 방산주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방산 섹터 역시도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는 그러한 섹터고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의심하지 말고 실적을 믿고 우리가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방산업체와 계약도 같이 하고 있고 또 호주 기업, 방산 기업을 하나오션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5% 영업이익 증가되는 거지만 내년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30%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져요. 그럼 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실적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똑같거든요. 한화 시스템을 매수하는 것들은 결국에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쪽과 신규 매수 들어오는 쪽들 굉장히 혼조양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렸었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2,9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4,7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주가가 밀리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갈 때까지 또 가보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 사인 주셨어요. 실적을 모멘텀 삼아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는 4,700만 주 네. 돌파가 됐을 땐 단기 고점의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